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리더 BI 김한빈 씨가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 박유천 씨의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이 액상대마 수십여 개를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이 마약류를 대량으로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최근 연예계와 고위층 자녀들의 마약 투약 적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직장인, 주부, 심지어 학생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먼저 던져드리고 샘플 맛보시고 구매하실 거면 구매하시고. 마약 압수량이 지난해에는 400kg을 넘어섰고 마약 사범은 10,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영광도 이제는 옛말이 됐죠. 한 번 유혹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마약. 현실을 직시하고 실행 가능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네, 최근 사회 부유층 자녀들이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곤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사회에 신종 마약류 등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이 마약 유통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세관 마약수사대 표동삼 과장 그리고 최희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표동삼 과장님, 최근에 마약류 밀반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천 세관에서 압수되는 마약류 적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요? 네, 금년에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마약류는 9월 말 현재 827건에 152kg입니다. 예. 이 양은 전년 동기 건수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적발된 종류를 보면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마 카트리지가 전체 적발 실적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품목은 일명 러시 등으로 불리고 있는 알킬 나이트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물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GHB, 그리고 도리도리라고도 하고 있는 MDMA 등은 클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려진 마약류도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많이 밀수가 되고 있는 필로폰도 32kg이나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는 100만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또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많이 밀반입되다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아니, 종류도 참 다양하고요. 이 사실 마약의 은어들, 도리도리 같은 건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밀반입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네. 대마 카트리지, 대마 오일 등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마류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10개 주 그리고 캐나다 전역에서 오락용 대마의 판매 및 사용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으로 최근에 이들 지역에 많이 여행을 가고 유학을 갔다 오면서 여행자들이 많이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영화나 기사 보면 이렇게 어떻게 마약을 들여오는지 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약의 밀반입 경로가 이제 주로 어떤 경로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2018년 이전에는 국제 우편물을 통해서 많이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여행자를 통해서 가장 많이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외국에서 마약류로 지정이 되지 않은 CBD 대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직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이게 말기 암 환자들한테 치료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해외에 있는 친척들이나 지인들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희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마약 관련된 일들 포함해서 형사사건 많이 다루시잖아요. 이렇게 밀반입된 마약은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렇게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들은 보통 포털 사이트나 SNS를 통해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그 포털 사이트나 SNS에다가 마약을 의미하는 각종 은어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수백 개의 그 마약 판매 광고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게시글에 나와 있는 판매자의 메신저 아이디로 대화를 걸고 거기다가 돈을 보내게 되면은 빠른 시간 안에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이유는 보통 마약을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면서도 아무 눈에 띄지 않는, 예를 들면은 화단이나 뭐 계단 밑
혹은 뭐 에어컨 실외기 이런 곳들에 주로 숨겨두기 때문입니다. 구매자는 그 주소지로 이동을 해서 물건을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약을 거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약을 구매하는 것이 용이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특정 연령층이나 혹은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편향된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연령이나 직업에 대한 제한 없이 광범위한 계층으로 이렇게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SNS가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역시나 SNS로 많이 퍼져가는군요. 이게 인터넷의 어떤 전파성이나 익명성에 편승을 해서 마약이 지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터넷 검색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부분의 마약 거래가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지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 프로그램, 그리고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 통장이나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적발이 쉽지 않다는 건데요. 특히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에 익숙한 20대나 30대가 마약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 그 2018년 통계 자료를 보면 20대 마약 사범류의 수가 2014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너무 중요한 게 들어오기만 하면 너무 용이하게 퍼지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란 생각도 드는데 세관에서 단속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해외여행과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하루에 특성화물 10만 건, 입국 여행자 9만 명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관에서 검사하는 장면을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요. 이제 이게 세관에서 검사하는 장면인 거죠? 탐지견 아닌가요? 이건 저희 그 탐지견이 마약이 들어있는 가방을 탐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무슨 장면인가요? 엑스레이 검사 같은 건가요? 엑스레이로 마약이 들어있는지를 판독하는 과정입니다. 엑스레이로도 마약을 밝혀낼 수 있습니까? 형태와 색상을 보고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이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색상의 농도와 그다음에 색상의 종류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온 스캐너는 뭡니까? 이온 스캐너는 이제 마약을 찾는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과학 탐지 장비입니다. 그리고 마약 조사과로 넘어가게 되네요. 여기 보시면은 은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요. 밑창에 깔창에다. 이건 뭔가요? 인형 아니에요? 인형의 배 속에다가 필로폰을 숨겨서 들어왔던. 요즘에 문제되는 대막 카트리지네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막 카트리지입니다. 가니시아 키트로 대막 카트리지가 맞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색상이 보라색으로 변하면 보시는 것처럼 대막 카트리지가 맞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지금 보시는 마약은 클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MDMA입니다. 일명 엑스터시. 일명 엑스터시, 도리도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MDMA. 도리도리. 지금 보시는 거는 특성화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하루에 약 10만 건 이상의 특성화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긴 정말 쉽지 않죠. 이거 어떻게 찾아요? 10만 건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약 탐지견을 활용해서 많이 적발을 하고 있고요. 이 마약 탐지견은 뛰어난 후각이 있기 때문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찾으면 저렇게 앉아서 찾았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잘했어. 찾으고요. 또 검찰이나 국정원과 또 같이 협업해서 이런 검사를 벌이시죠? 맞습니다. 저희가 검찰, 국정원 등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세관에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 마약 단속을 좀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마약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이 되면은 단속이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관이나 검찰의 수사관들이 택배원으로 분장을 하고 직접 그 물건을 배달하기 때문에
물건을 받는 사람이 맞는지 혹은 물건을 두고 나서 그 물건을 누가 가는지 지켜보다가 현장에서 체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장을 잡는군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밀수 과정에서 적발이 되지 않고 이미 국내에서 유통이 되기 시작한 마약들, 이런 마약들을 단속하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마약 거래가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자가 누구고 구매자가 누군지 그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금융거래 내역이나 위치 정보, CCTV, 심지어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 사범을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가장 단순한 예를 설명을 드리면 그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서 어쨌든 돈을 보내야 되고 누군가는 그 돈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판매에 활용되는 계좌를 확보하고 나서 그 계좌로 입금된 ATM 기기 그리고 그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ATM 기기의 CCTV 영상 정보를 분석을 해서 그 입금자와 출금자의 행적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필요하다면은 몇 개월간의 그 잠복하는 것도 불사하기 때문에 이 마약 사범들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단속도 하고 유통 경로도 차단하고 추적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마약 사범에 대해서 지금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이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회적으로 좀 주목되는 그런 마약 사건들의 결과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제 법원이나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정말 극소량을 밀수하거나 혹은 초범의 단순 투약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개선을 해서 치료의 기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선처를 제공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사례들을 보고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가볍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류를 밀수한 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최소 5년? 예, 최소 5년 이상입니다. 우리가 중범죄라고 알고 있는 그 살인죄 같은 경우가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은 마약범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이 향정사범의 약 60%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가 되고 대부분 구속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에 접근했다가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가 그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표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마약 밀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관에서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구매하거나 치료 효과 등의 허위 유혹에 현혹되어 마약류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대마 카트리지, 러시, 대마 오일 등을 국내로 반입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나시면 인천공항으로 가셔서 또 열심히 적발 업무 하시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또 최희준 변호사님께도 여쭤볼게요. 우리가 마약 청정국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약 범죄의 원인을 살펴보면 중독과 호기심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마약 범죄를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경각심을 깨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마약의 어떤 폐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또 일부 그 초범의 중독자들에 대해서는 재활 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을 해서 자발적으로 마약을 끊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마약은 파멸이다. 좋네요. 마약하면 끝장이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